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으로 저숙련 게스트 워커들의 취업 비자는 신속 확대된 반면 고숙련 전문직 취업 비자는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곧 끝내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안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내고 철수할 뜻을 밝히자 유가는 하락하고 증시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는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핵심 보수파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최종 판결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 정책이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또다시 일격을 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 법정에 나와 구두 변론을 직접 참관했으나 핵심 보수파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관세에 이어 두 번째 패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4월에 첫날 개최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 진보파인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 등 다수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500 birth tourism compan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ose what business is to bring people here to give birth and return to that nation from having a child who's a U.S. citizen. Well, it's a new world. It's the same constitution.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출생시민권의 자동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약한 법적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의 조항은 행정명령을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원 법정에 직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상무장관과 백악관 법률고문 등과 함께 방청석 앞줄에 앉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일지라도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불법 체류자들이면 물론이고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영주권이 아닌 합법 비자만 갖고 있거나 TPS, 패럴 등 임시 보호 신분자들도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과반 이상의 주정부들과 ACLU, 미 시민자유연맹 등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 위헌으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회기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핵심 정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두 변론에서 9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과반을 넘는 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가운데 지난 2월 상호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6월 말에는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판결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내고 철수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안팎으로 되돌아가고 $4를 넘은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다시 $3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 끝내기를 공개 천명하면 유가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증시는 급등하며 미국 경제 불경기 우려도 불식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시행한 결과 농장이나 서비스 업종의 미국 고용주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게스트 워커들이 최대의 수혜자, 승자로 꼽혔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테크 업종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 비영리 기구 등에서 취업하려던 고숙련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취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비교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해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올해부터 외국에서 인재를 영입하려 할 경우 1인당 $100,0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컴퓨터 추첨 대신 고연봉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해서 극히 좁은 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100,000를 내고 외국 인재를 고용하겠다고 H-1B 비자를 청원한 미국 고용주들은 8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유학생들을 비롯한 미국에서 이미 거주해온 외국 인재들은 $100,000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고연봉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테크 업종의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중소업체, 창업, 대학 등 연구기관, 비영리 기구에서 H-1B 비자를 받기는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주정부 기관들과 주립대학들에서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지 말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 지지층인 농장주들과 저숙련직들이 일하는 서비스 업종 사업주들의 강력한 로비로 H-2A 농장 취업 비자와 H-2B 계절 근로자 취업 비자는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인 농장과 낙농장 등에서 1년까지 취업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H-2A 농업 취업 비자는 연간 상한선 없이 수요에 따라 매년 외국 게스트워커 31만 명에서 35만 명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H-2A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서 계절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H-2B 취업 비자는 연간 쿼터가 6만 6천 개이고 상하반기로 나눠 3만 3천 명씩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는 연간 쿼터와 같은 6만 5천 개나 특별 배정에 한 해에 13만 개의 H-2B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농장 근로자들과 저숙련 직종의 게스트 워커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중에 상당수가 자진 귀국한 후에 후일 합법 비자로 미국 재취업을 모색하려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국 재취업이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고용주들은 매우 확대되고 빨라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도록 유도해 부족해진 인력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으로 저숙련 게스트 워커들인 H-2A 농장 취업과 H-2B 계절 근로자 취업이 신속 확대된 반면 고숙련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대폭 억제되고 있습니다. H-2A 농장 취업자는 한 해에 31만 명 이상 발급됐고 H-2B 계절 근로자 취업 비자는 기존 쿼터 6만 6천 명에다가 특별 6만 5천 명이 추가돼 13만 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을 넘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매우 곧 끝내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밤 9시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한 달간 얻어낸 전쟁 목표 달성, 전과 등을 미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사실상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의 첫날 대국민 연설에 앞서 이란과의 전쟁 끝내기 국면에 진입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 3주 안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내고 미군들을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We'll be leaving very soon, I think within maybe 2 weeks, maybe a couple of days longer to do the job. 이란과의 전쟁 기간을 4주 내지 6주로 잡았다고 밝힌 대로 6주 후인 4월 중순에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일정표를 공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제의해와 미국은 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촌 석유 수출의 20%인 하루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오픈해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면 휴전은 물론 종전까지 즉각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가 덜 극단적으로 평가한다며 일종의 레짐 체인지, 체제 교체를 달성한 것으로 자평하고 휴전이나 종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2-3주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전쟁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에 미국은 1%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 유럽 각국들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당사국들이 오픈 노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외교 협상을 통한 전쟁 끝내기도 좋고 여의치 않으면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4월 중에 종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끝내기가 공식 선언되고 이행되면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불경기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즉각 저지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대패 가능성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제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란과의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과는 상관없이 2-3주 안에 전쟁을 끝낼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9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성과와 목표 달성을 부각시키면서 4월 중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의 발언과 행동 하나로 지구촌의 유가와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을 마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이나 이란과의 종전 합의 없이도 미국이 군사작전을 끝내고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2-3주 안에 미군들을 이란 주변에서 철수시키겠다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의 첫날 프라임 타임인 밤 9시에 행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 목표 달성과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철군 일정까지 공식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종전 선언과 전쟁 끝내기를 시사하자 유가는 하락하고 증시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국제유가는 약 3%씩 떨어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98달러, 영국산 브렌트유는 101달러로 100달러 안팎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일 현재 갤런당 4달러 6센트로 전날보다 4센트 올랐으나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곧 반영돼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들은 1일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 0.5% 내지 1%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내 휘발유 값의 4달러 시대에 대해 우리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내면 급락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불경기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것이란 경제 분석가들의 적색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국제유가가 110달러로 올라 4월에서 5월까지 장기화되거나 138달러까지 급등하면 미국의 불경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 분석가들의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해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물가와 실업률만 급등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률 등을 우려하는 미국민 유권자들의 원성이 널리 퍼지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를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공화당 진영의 우려도 증폭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면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불경기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동시에 날려버리고 11월 중간선거 분위기도 반전시킬 여지를 만들어낼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는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이 멈추고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가 상승이 전기차 확대로 이어진다는 기존 공식이 흔들리는 가운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장들이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가 상승이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장의 속도와 방향은 정책 변화와 경제 상황, 소비자 심리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러스트벨트 지역이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 픽업 트럭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았고 관련 부품 업체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공급망이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캐나다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 역시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에 공장을 세우며 성장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품 업체들은 납품 물량 감소와 계약 공백에 직면했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차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하던 정책적 동력이 약해졌고 자동차 업계는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드는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계획을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 역시 생산 조절을 통해 손실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과 물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자체를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전기차의 상대적 장점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전체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며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자 전기차 구매는 물론 의류, 가전, 가구, 서비스 소비까지 광범위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소비 위축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기차는 가격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이 겹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들은 판매 감소 속에서 생산 조정과 투자 축소를 이어가며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